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경수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눈이 정말 하염없이 내리는데 정말 하염없이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얗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 눈 오는 걸 감성이 메말라서 이제 싫어하게 되죠. 특히나 운전하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싫어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있어요.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조심하시고 오늘 조금은 따뜻한 방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략상 경수필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수필 특성이 있죠. 자기 고백적이다, 자기 경험적이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글이다. 누구나 수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소재 잡을 때 아주 자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가지고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신변잡기적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주제를 보니까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책 제목을 보니까요, 맛있는 책하고 돼 있어요. 그죠? 일생의 보약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목의 의미. 독서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넓혀주고 수준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보약이라고,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했겠죠. 자, 처음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에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 자, 글쓰니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산골 마을이 되겠죠. 그죠? 산골 마을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에 전학을 했다.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특별활동 시간으로 산악반을 맡고 있기도 했다. 매주 화요일 6교시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다. 담임 선생님이 산악반을 맡고 계셨고요. 특별한 활동이 내 취향과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져 버렸대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령 댄스부에 들고 싶은데 댄스부에 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전문학 감상반 이런 거 들으라고 한 거 크게 다르지 않겠죠.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나는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반을 점 찍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관이었다. 글쓴이가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을 찍었는데 그게 도서반이었대요. 자, 산악반하고 도서반하고는 완벽한 대조죠. 산악반 1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에 오고 가고 뛰어다녀야 되고 몸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땀도 나고.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 산악반에서 너무 힘들었었지. 나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3학년이 됐으니까 내 의지로 특별한 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됐으니까 뭘 하겠다. 도서반이었대요.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의 첫날 도서반이 할 일에 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었대요.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주었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쓰여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들었다.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한자 제목이 돼 있는 책. 오, 학생들이 거의 읽지 않는 책이라는 거죠. 일체는 한자 제목 돼 있으면 어때요? 쟤는 선입견이죠. 어렵겠지, 읽기 힘들겠지 하다 보니까 쉽게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흥미가 가져서 그때 글쓴이 이상하게 아이들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책 하나를 딱 잡았다는 거죠. 3학년이 되면서 특별활동본으로 뭐 선택하고 있었죠? 도서반 선택하고 있었죠. 도서반. 자, 핵심 포인트 1번 볼까요? 산악반이 내키지 않았던 이유, 몸을 움직인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자, 그의 반면에서 3학년이 되면서 몸을 많이 안 죽여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디? 도서반을 선택하게 된 거죠. 도서반. 그죠? 도서반 선생님이 제시한 독서 방법은 뭐였냐? 특별활동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각자 뭐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는 거였어요. 다음 문단 볼까요? 그 책은 한국 고전 문학 점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물 가운데 한 권이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깨끗했대요. 학생들이 거의 읽지 않는 책이라는 거죠. 한국 고전 문학 전집. 그죠? 반드시 읽어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고전 대부분 표지가 깨끗하던 거죠. 왜? 읽지 않으니까요.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든 대목이 허생전이었다.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했던 내게 두 자리 숫자 됐다는 거 10대가 됐다는 얘기죠. 10대가 되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학 오기 전에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글쓴이는 평소에 독서에 흥미가 있었다. 그죠?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예전스러운, 맞아, 고전틱한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한문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의고체라고 해요. 보통 의고체라고 하는데 의고체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의고체 어미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뭐뭐 했느니라, 뭐뭐 하였으랴, 이런 이야기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양반 원래 독서에 흥미가 있고 무협지 막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오히려 예스러운 문체가 이 사람한테는 익숙하고 거부감도 없고 했다는 거죠. 내용 역시 익숙했다. 허생이라는 인물의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무협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허생전이란 내용 익숙했던 이유가 되겠죠? 왜 무협지에서 보면 은둔에 있던 숨은 고수가 천하에 나와가지고 천하 제일 무림지존이 되는 그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허생전에서도 그렇죠. 허생전에서도 10년 동안 공부만 했던 선비가 나라에 딱 변부자한테 돈을 빌려서 10만 냥 빌려가지고 온 나라에 매점매석하면서
독과점을 하면서 다 패라고 경제권을 쥐락펴라고 절대 고수가 되는 얘기였잖아요. 오죽하면 마지막 부분에는 나룻배에서 그 번 돈의 절반을 그 군도 무리에게 일부에게는 나눠주고 정착하게끔 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주면 좋아했을 텐데, 그죠? 그 보물선 찾으러 가야 될 텐데요. 자,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